안녕하세요, 롬맘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방긋방긋 자루고 신이 났나요? 아니면 온종일 보채면서 짜증을 냈나요? 오늘은 신생아부터 3개월 무렵까지 아기들이 어느 시기에 힘들어하고 수유 거부나 잠태행이 언제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원더윅스라는 말을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생후 20개월 동안 10단계의 도약기가 있다고 해요. 이 10번의 도약기를 원더윅스라고 하고요. 이 시기마다 아기는 불안하고 힘들어하면서요, 엄마에게 더욱더 달라붙고 보채고는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기 전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도약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원더윅스는 영아산통이라든지 이앓이, 그리고 신체적 급성장기와는 별도의 컨셉이고요. 정신발달 기준에서의 급성장을 말하면서 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아기는 지각 능력과 학습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더윅스는 뇌 발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 라는 책을 보면 이 10단계의 도약 시기를 좀 더 세밀하게 개월수보다 주수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아기의 성장 발달 속도는 평균적인 아기의 속도보다 좀 더 빠른 경우도 있고, 해당 주수가 꼭 우리 아기의 주수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수에 여러분들도 집착하실 필요 없이 이 무렵에 그렇다는 거구나 하고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만약 한두 주 빨리 태어났다면 설명하는 주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만약 4주 이상씩 일찍 세상에 나왔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수보다 4주 이상의 주수를 더해서 교정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어릴수록 원더윅스는 짧게 지속되고 더 빨리 돌아오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도약과 두 번째 도약이 5주와 8주로 3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때는 다행히도 2, 3일 정도면 폭풍의 시기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길어야 1, 2주고요. 하지만 도약의 4단계와 5단계에서는 폭풍의 시기가 일주일을 넘어서 때로는 몇 주씩 연장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4주에서 5주경에 나타나는 도약의 1단계, 첫 번째 원더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생후 3주에서 4주가 되면 아기의 머리 둘레가 부쩍 커지고 두뇌가 쑥쑥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후 4주에서 5주째 되는 아기는 첫 도약을 경험을 하고요. 5주경에는 첫 번째 도약의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약을 시작하려는 아기는 막 울음도 신경질적으로 울고 끊임없이 보채고 엄마를 자기 곁에 두려고만 합니다. 잠도 잘 안 자고 배고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젖을 물리면 잘 먹지는 않고 젖을 문 채로 위안을 얻으면서 잠시 잠에서 빠졌다 깼다 하기도 하고요. 아기가 원더윅스를 힘들어할 때 엄마의 목소리와 채취와 따뜻한 스킨십은 아기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안정제가 되니까 이때는 그저 더 많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 책에 의하면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자꾸 젖을 찾는 아이를 보고 혹시 젖량이 모자라서 아기가 계속 젖을 찾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원더윅스에서는 아기는 원래 엄마 젖을 찾고 젖을 물고 있으면서 아기는 편안해지기 때문에 모유 수유의 경우라면 무조건 수유를 계속 해주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원더윅스 외에도 세 번째 딸과 여섯 번째 딸에도 모유수유 엄마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기의 원더윅스 시기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출산 후 2주 정도는 조리원에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기의 원더윅스 같은 반응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생 후 2주에서 3주 때는 신체적인 성장 급등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더윅스로 알려져 있는 5주와 6주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젖을 물리면 굶었던 아기처럼 열심히 젖을 빨고 끊임없이 입을 오물거리면서 젖을 찾습니다. 저희 둘째의 경우에는 조리원에서는 수유텀이 분명 2시간에서 2시간 반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직후 처음 이틀 동안은 1시간 반 간격으로 심하게 울면서 계속 젖을 찾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유텀이 너무 짧아지니 모유가 부족하겠다 싶어서 아기가 울어제낄 때 분유를 보충해 주었는데요. 우와, 그것은 정말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과식한 둘째가 새벽에 배앓이로 정말 세상에 버려진 듯이 2시간씩 이상을 막 울기도 하는데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저도 그 새벽에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도 첫 번째 원더윅스 때처럼 아기가 젖을 찾을 때는 젖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기는 안정도 찾고 배꿀에도 눌리고, 그리고 엄마는 모유량도 느는 일석이조의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주경에 이틀 정도 폭풍의 시기를 겪은 후에 5주경 다시 진정한 원더윅스를 다시 겪었습니다.
인트로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첫 번째 원더윅스의 폭풍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48시간이면 폭풍은 지나가고요. 길면 일주일 안팎입니다. 분유 수유 아기라면 계속 수유를 하게 되면 배앓이를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 텀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면서 하루의 총량이 평균에 비해서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과식을 한 아기는 토할 뿐만 아니라 미열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유 수유의 경우는 이맘때 공갈 젖꼭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분유 수유는 수유 텀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아기가 울어제끼기 시작하면 엄마는 아기에게 수유를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유를 할 때 수유량을 한 20% 정도까지 더해주시는 것은 괜찮고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최대한 수유 텀을 지켜보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기가 계속 울어제낀다면 아기를 안고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걷는 등 환기를 시켜주면서 아기와 스킨십을 통해서 안정을 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기를 달릴 때는 리듬과 따뜻함이 키입니다. 아기 머리가 이렇게 엄마 어깨 위에 오도록 하고 아기를 세워한 다음에요. 아기가 좀 많이 작은데 이렇게 한 팔로는 아기 엉덩이를 다른 팔로는 머리를 받친 다음에 아기가 한참 울던 장소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만히 있어봐 주세요. 아기가 엄마의 심박동 소리를 들으며 진정이 되면 그때 아기를 쓰다듬거나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 주세요. 아기가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아기를 흔들거나 쓰다듬는 것은 오히려 아기를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더윅스를 맞이하면요, 흔히들 엄마는 영아산통인가 보다 하는데요. 콜릭이라고 불리는 영아산통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콜릭 얘기까지 하면 영상 막 30분 넘고요. 그럼 저 편집하는 미국 언니한테 혼나고요. 핵심만 말하라는 댓글 막 달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폭풍의 4주에서 5주경이 지나고 나면 아기는 신진대사와 감각기관이 빠르게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울 때 진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더 오래 깨서 놀면서 주변 세계에 관심을 부쩍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엄마 아빠도 눈을 마주치고요. 유쾌한 자극을 받으면 아기는 더 자주 미소를 짓는 등 베네짓 대신에 외발적 미소라는 미소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6주가 오면 엄마는 더 생동감 있고 보고 듣는 것이 전보다 더 분명해진 또랑또랑한 아기와 함께 꿀같은 시간을 잠시 보내게 되십니다. 자, 그렇게 숨을 돌리나 싶더니 7주에서 9주, 두 번째 원더윅스가 다가옵니다. 7주에서 8주경 아기의 머리 둘레는 굉장히 커지고 6주에서 8주에는 뇌파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주경에는 두 번째 노약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시기의 아기들은 다음 단계의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시 폭풍의 시기를 겪으면서 엄마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만 2개월 전후인데요. 이번 폭풍 시기도 다행히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간혹 가다가 2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이번 원더윅스에서는 아기는 조금씩 낯을 가리기도 하고요. 젖을 찾는 것 같아서 물려주면 또 별로 먹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젖은 영양 공급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달래주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손가락을 더 많이 빠는 아기들이 생기고요. 쪽쪽이를 찾는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도 아기는 잠을 잘 못 자고 울부짖기까지 합니다. 잠투정이 심해지고 잠시 자는 듯 하다가도 금방 깨고요. 그래놓고 아기는 졸리다고 또 더 심하게 웁니다. 그 유명한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엄마는 한숨이 나고 걱정이 되고 우리 애는 순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어디가 아프지?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애가 예민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라면서 좌절을 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는 이때 또 아기가 영아산통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튼 다시 정신적인 도약기를 맞이한 아기가 울고 떼를 쓰면 엄마는 지쳤든 이성을 잃기 직전이든 상관없이 다시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딱히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라는 질서를 딛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기가 보채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지칠 때는 한 번만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만약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운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아마 나는 더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에너지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울 수밖에 없을 때 엄마가 따뜻한 위로를 해준다면 아기는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의 에너지를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데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부족함 없이 엄마가 아기를 더 많이 안아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뽀뽀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기는 어느새 한 단계 또 도약을 해서 호기심 많은 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엄마는 아기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아기의 모든 시도와 새로운 능력을 환영하고 열광해 주시면 됩니다. 칭찬해 주시고요. 대신에 아기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실증을 냈는데 막 부담스럽게 엄마가 계속 환호하지는 말아주시고요. 많이 우는 아기, 까다로운 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이 없으면 칭얼칭얼 됩니다. 그러니 까다로운 아기를 키우시는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많은 호기심이 열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 주세요. 반대로 순둥이 아기들은 순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깜빡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둥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자극을 주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노력을 해주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막 쉴 틈 없이 아기를 또 뺑뺑이 돌리실 수 있으니까 덧붙이자면요. 이 시기의 아기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15분 정도는 혼자 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홀로 탐색하고 때로는 좀 멍을 때릴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폭풍의 시기가 지나고 10주경이 되면 다시 행복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기는 더 독립적이 되고요. 주변 환경을 열심히 탐색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엄마는 잠시나마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죠. 또 그렇게 한숨을 돌리고 나니 11주에서 13주 세 번째 원더윅스가 찾아옵니다. 10주에서 11주 사이 아기 머리 둘레는 또 한결 커지고요. 12주경에는 세 번째 도약의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2주경의 아기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11주에서 12주 다시 엄마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원더윅스는 길지가 않습니다. 짧으면 딱 하루, 길면 일주일 정도가 폭풍의 시기입니다. 아기는 혼자 놀려고 하지 않고요. 오로지 엄마의 관심, 엄마의 품, 엄마를 원하고 더 많이 울고 길게 울고 밤에 괴로워하고 낯도 가리고 젖을 찾는 건데 결국에 또 물고만 있고 이전 같으면 벌써 젖병을 비웠을 시간에 분유가 한참 남아있고 그런 증상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많은 아기들이 이 시기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밤에 여러 번 깨서 맘마를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들었다가 금방 다시 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마구 빱니다. 한동안 혼자서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옹알이도 예쁘게 하던 아기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잠퇴행과 수유 거부가 막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 엄마 아빠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기는 지금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시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폭풍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기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12주에서 15주 사이에는 이 세계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능력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기의 발달의 정도를 대근육 운동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데 관심이 많은 아기는 이러한 발달 기준에서 보면 발육이 늦은 것으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기들은 한번 무언가 손에 쥐면요, 여러 방향에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학습 능력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반대로 신체적으로 활달한 아기는 무언가를 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어떤 것을 손에 쥐면 흥미를 잃고 다른 도전거리를 찾아서 이미 잡았던 것은 내팽개쳐 버리기도 한다고 하죠. 그러니 이번 원더윅스에서 도약을 마친 아가를 엄마 아빠는 자세히 관찰을 해서 우리 아기는 어떤 기질인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 아이인가를 살펴서 아이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원더윅스의 엄마 아빠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기는 혼자 30분까지는 놀 수 있다고 합니다. 4개월, 그러니까 12주에서 13주가 되면 다시 평온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부쩍 어엿하게 어른같이 행동하고 영리해진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세상 행복감을 다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원더윅스 편에서는 돌무렵까지의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어때? 자기야, 지금 왔대. 자기 한번 얼른 나가봐 줄래? 응, 지금. 아니, 내가 유튜브랑 육아한다고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팠거든. 근데 치느님이 나를 위로하고 싶으시대잖아.